4번 보시면 원자에 대한 설명, 우리 원자 복습 한번 오늘 이제 진도는 다 나갔으니까 계속 복습하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뭐를 원자라 불러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면서 이 녀석에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정기적으로 중성일 때. 중성인 애들만 원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중성이 아니면 뭐라고 부르지?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전자 잃어버려서 플러스가 되면 양이온,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되면 음이온. 두 번째 특징, 원자의 질량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 원자 핵이 차지하는 거였죠. 이 이유는 전자가 너무 가벼우니까 질량을 그냥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전자 질량을 완전히 무시하면 원자라는 친구는 원자 핵 플러스 전자잖아요. 전자 빼버리면 원자 핵만 남으니까 원자 질량은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자 내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자 핵이 있는데 이 원자 핵 주변을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형태였죠. 근데 이 지름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원자인 수소를 기준으로 잡으면 여기가 수소 기준 10의 마이너스 10제곱미터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이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에는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소 원자 1억 개를 일렬로 배치하면 1cm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거를 다르게 쓰면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게 10의 8제곱 분의 1cm랑 똑같은 거지. 근데 이제 10의 8제곱이 1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교과서에 있거든요, 이대로. 어쨌든 그러면은 원자 핵은 어떤데? 원자 핵의 지름은요, 수소 원자 기준 10의 마이너스 15제곱미터입니다. 부피가 약 10만 배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10만 배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실 야구장에서 이만한 유리구슬 하나 놓은 게 10만 배 차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대부분 텅텅 비어있구나,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 정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 1번 원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중성인 애들을 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2번 원자는 원자 핵 또 플러스 전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 거지. 맞는 말. 3번 원자 핵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맞는 말이죠. 4번 원자 핵의 개수는 원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다. 원자 핵은 무조건 한 개입니다. 핵은 하나야. 대신에 뭐가 다른 거죠? 원자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다른 거야. 핵은 다 하나죠. 근데 원자핵 전하량이 이게 원자 번호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부터 플러스 118까지 해가지고 118가지의 원소가 존재를 하는 거지. 핵은 공통적으로 한 개입니다. 마지막 5번 전자는 매우 작고 가벼워. 맞아. 근데 여러 개가 모여서 뭉쳐가지고 움직여요. 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하나씩. 이거 5번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혹시 또 궁금한 거 있나요? 괜찮아? 넘어갈게요. 그 다음이 13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다 맞았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5번 보기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이것도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은, 우리 광합성 직후에 그럼 포도당이 막 만들어졌겠죠?
그럼 이 포도당이 뭘로 바뀌어서 저장되지? 뭘로 바꿔서 저장하죠? 녹말로 바뀌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파리에서 이 광합성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호흡할 때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 에너지가 필요해서잖아요. 이파리 애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잎에서 뭐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렇게 이파리가 있어서 여기서 광합성해서 그럼 얘네들의 에너지가 해결이 됐잖아. 근데 광합성을 못하는 줄기나 뿌리는 어떻게? 죽어? 아니죠. 그래서 광합성에서 만든 이 포도당을 배달을 해줘야 돼. 배달을 가줘야 돼요. 그렇지? 그럼 그 배달을 가줄 때 어떻게 배달을 해야 되냐면 물에 녹여서 보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체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녹말은 물에 안 녹잖아. 그럼 배송이 안 된단 말이야. 그때 이제 이 녹말을 약간 쪼개서 설탕으로 바꾼 다음에 광합성을 못하는 친구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맞지? 근데 왜 설탕이냐?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몰라도 되지 않을까? 근데 왜 하냐면 설탕이 반응성이 적어서 그래요. 가다가 변형이 안 돼. 가다가 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포도당 같은 경우는 가다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설탕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설탕으로 바꿔서 전달하는 건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기말고사 때 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봐주시면 돼.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입니다. 왜냐면 물에 녹은 설탕이 그러니까 이가 뭐예요? 녹말이잖아. 그치? 우리가 녹말, 설탕, 포도당이 뭐가 다른 거예요? 조금씩 기억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뭐지?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덩어리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온다 그랬죠?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 그렇지? 이거는 덩어리가 큰 거. 엄청 커가지고 다당류. 이당류는 2개짜리, 단당류는 하나짜리. 원래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씩만 알고 계세요? 어차피 안 나와. 학교에서 안 배웠지? 모르나? 다당류 쪽에 녹말, 이당류 쪽에 설탕, 단당류가 포도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초에 저장할 때 하나짜리 여러 개 뭉쳐가지고 녹말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보낼 때는 살짝 쪼개가지고 설탕으로 바꿔놓고 보내는 거지. 어쨌든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럼 이제 우리가 A가 뭔지 한번 볼게요. A는 뭐예요? 뿌리를 통해서 올라오네. 물이 되겠죠, 물. B는 기공으로 들어오네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C는 광합성하고 만들어졌네, 처음에. 포도당이 되겠죠. E는 포도당이 덩어리가 많아졌어요. 녹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D는요, 기공으로 나가네요. 산소가 되겠지?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번. A. 물은 뿌리에서 흡수돼서 체관이 아니고요. 물관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체관은 뭐 움직이는 통로였죠? 양분들이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분은 포도당, 설탕 이런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물은 물관으로 와야 되니까 틀린 거. 2번. B. 이산화탄소는 호흡에 필요한 게 아니고 광합성에 필요한 거지. 틀린 거. 3번. C는 포도당이죠. 포도당. 최초로 광합성으로 만들어지는 건 포도당입니다. 이 포도당이 녹말로 바뀌는 거야. 일단 만들어지는 건 포도당이에요. 4번. D는 산소잖아. 산소는 불꽃을 꺼지게 해요. 산소는 불꽃을 어떻게 해줘? 도와주죠. 저달차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이 녹말은 설탕으로 바뀌어서 배송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다 맞았다고 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 문준이 넘어가 돼요. 민세는. 그 다음 쭉 넘어가서 17번 봅시다. 17번.
자, 날숨을 충분히 불어넣어준 물에, 자, 날숨을 충분히 불어넣었다.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산화탄소가 충분한 상태의 물에 식물, 검정물 하나 넣어놓고 빛을 비춰놨습니다. 그럼 광합성할 때 필요한 거, 물 들어가 있는 거고, 애초에 물이었고, 물에 이산화탄소 넣어줬고, 빛까지 충분하니까 광합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호스를 연결해서 기체가 뭐 솔솔 나오나 봅니다. 거기에 불씨 갖다 댔더니 불이 더 잘 탄대. 그럼 거기서 나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불이 더 잘 타면 산소가 나오고 있구나. 광합성 결과 산소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였죠? 기억. 발생하는 기포는 산소다. 맞는 말이 되겠지? 니은. 전등을 설치하지 않고 암실에 두면 기포수가 광합성을 잘 해요? 잘 못해요? 잘 못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포수가 적어지겠죠. 이것도 말을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따가 없어지는 것도 적어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 마지막 디귿. 날숨을 불어넣은 물 대신에 끓인 물을 쓰면 기포수가 증가한다. 이거는 살짝 이거는 2학기 내용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우리 물을 끓이잖아? 혹시 그거 알아요? 모르나? 저같이 좀 옛날 사람은 물을 끓여 먹었어요. 왜일까? 물을 끓이면 안에 녹아있는 기체가 날아갑니다.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수돗물, 아리수라고 해서 수돗물 먹었단 말이야. 근데 그 수돗물을 요즘엔 그냥 먹어요.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물 소독할 때 넣는 약품이 뭐였죠? 원소? 염소 넣잖아. 염소가 사람 몸에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물을 왜 끓였냐면 미처 남아있는 염소에 한 번 더 걸러내려고 물을 끓이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여기서 날술 불어넣은 물을 끓여. 그럼 어떻게 될까? 이산화탄소가 날아가요. 그러면 광합성을 잘 못할 거 아니야. 그럼 기포는 감소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건 2학기 때 여러분 선행했잖아. 선행 학습했죠? 용해도 기억나 혹시? 기체의 용해도 어떨수록 높더라? 온도가 어떨수록 높아요? 온도가 낮을수록 높습니다. 고체가 높을수록 높아. 기체는 차가울수록 높아요.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떨어지니까 안에 녹아있는 기체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맞지? 어쨌든 근데 쉽게 그냥 끓이면 기체 날아간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날아가니까 광합성을 잘 못하겠죠? 기포수는 감소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겁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증산작용 결과로 나타난 현상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호흡이 촉진된다. 호흡은 이제 산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증산작용으로는 산소랑 관련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산소하고는 호흡하고도 연관이 없습니다. 기억은 틀린 거고요. 니은. 광합성이 잘 일어난다. 우리 증산작용 하면은 기공이 오픈되면서 거기로 이제 새로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산소는 나가는 거잖아. 그럼 기공으로 이산화탄소가 막 들어올 거야. 기공이 열리니까. 그럼 광합성을 더 잘 하겠죠. 낮이라면. 이제 그렇게 세세한 조건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그거 기억나요? 지난 시간에 광합성이랑 증산작용이 결국 서로 막 돌고 도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왜냐면 애초에 기공이 오픈되려면 광합성을 해야 되죠. 그러면 기공이 오픈이 되면서 증산작용이 활발해지는 거지. 그럼 증산작용이 활발해지면 기체 교환이 또 활발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기체 교환은 이산화탄소는 들어오는 거고 산소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여기서 결국에 증산작용이 활발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오면 또 광합성을 또 도와주고, 광합성이 더 잘 되면 기공 더 열리고 증산 더 잘하고, 이렇게 계속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결국에 니은은 맞는 말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디귿. 나머지는 우리 증산작용의
의가 세 가지 정도 있었죠? 첫 번째는 물 상승의 원동력. 왜냐면 이파리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물의 양이 줄어들면 압력이 어떻게 된다 했더라? 물의 양이 줄어들면 압력이 어떻게 되죠? 낮아집니다. 양이 많으면 압력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뿌리하고 비교를 하라 그랬죠? 이제 뿌리 쪽 있고 나뭇잎 있어. 그럼 처음에 이 전체적인 양 말고 비율을 봐야 돼. 비율을. 여기 안에 있는 물이랑 여기 안에 있는 물이랑 처음에는 비슷했다고요. 뿌리 그리고 잎 압력이 처음에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 근데 이제 증산작용을 하면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서 나가잖아요. 밖으로. 그렇지? 그러면 잎에 있는 압력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물은 압력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물이 이제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니? 어쨌든 그래서 물 상승의 원동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증산작용을 하려면 물이 기공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물이 수증기가 될 때 에너지를 흡수해요, 방출해요? 우리 이것도 똑같아. 이렇게 생각해봐. 에너지는 기체로 갈수록 높아요. 왜? 입자가 활발하니까.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에너지를 더 추가해야 돼요? 빼야 돼요? 액체가 기체가 되고 싶으면? 추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만큼을 흡수를 해줘야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수증기가 될 때,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흡수하겠어? 주변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이게 이파리야. 이게 잎이고 여기 안에서 물이 있어. 물. 얘네가 물이에요. 그럼 물이 수증기로 바뀔 때 에너지를 가져와야 되잖아. 그럼 어디서 갖고 오겠어? 이파리, 주변에 있는 이파리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에너지를 이렇게 갖고 와. 이파리에서. 그 이파리 입장에서는 에너지 뺏겼어요? 받았어요? 뺏겼지. 이파리 입장에서 뺏긴 거야. 그러니까 이파리의 온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더울 때 너무 더워지지 않게끔 이파리의 온도 조절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체온 조절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역할은 뭐였죠? 수분 조절. 사람이랑 똑같아. 물을 많이 먹으면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물이 많으면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하면서 수분량을 어느 정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니까 4번 해주시면 되겠지. 괜찮나요? 그 다음 21번. 증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가적하. 흐리거나 바람이 적으면 증산작용이 활발하다. 흐리면 습도가 높다는 거죠. 바람이 적다. 그럼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않지. 증산작용이 잘 안 되겠죠. 앞면보다 뒷면에 활발히 일어난다. 우리 기공은 주로 어디 있다 그랬죠? 잎의 뒷면에 많은 겁니다. 앞면이 아니고요. 그래서 왜냐면 앞면에 있으면 어떻게 돼? 햇빛을 받는 곳이잖아, 앞면은. 그럼 기공으로 햇빛 들어오면은 식물한테는 치명적이란 말이에요. 뒷면에 활발한 겁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까지 상승하는데 물의 상승의 원동력. 그러니까 정답은 5번 해주면 되겠죠? 이때 식물의 거의 기공이 앞면에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뒷면에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식물의 경우에 따라서는 앞면에만 있는 애들도 있어요. 누구? 연꽃같이 물속에 사는 애들은 뒷면에는 구멍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이 앞면에 있는 건데 대부분 생물들은
뒷면에 많다. 22번 보겠습니다. 식물의 기공과 그 주변의 일부 세포들을 나타냈다. 가 봅시다. A는 뭐죠? 공변세포겠죠? 공변세포. B는 표피세포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A, 공변세포가 모양이 바뀌면서 기공이 열려있는 모습이네요. 1번. 기공은 주로 낮에 열린다. 왜냐면 광합성을 해야 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밤에도 열리긴 해요. 근데 낮에 더 많이 열린다. 2번. A는 B가 변형된 거다. 우리 공변세포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라 했죠? 표피세포가 변형된 겁니다. 그러니까 표피세포 중에 일부가 모습이 바뀐 게 공변세포예요. 근데 이런 거는 학교 선생님이 언급 안 하셨으면 나올 일은 좀 적을 겁니다. 좀 괜히 지엽적인 내용이어서. 어쨌든 맞는 말이에요. 3번. A와 B의 염록체가 있다. B는 없고요. A에만 있는 겁니다. 공변세포에만 염록체가 존재하니까 공변세포만 광합성을 할 수 있겠죠? 4번. 공변세포 때문에 기공이 열리고 닫힌다. 맞는 말. 다시 5번. 가보다 나에서 증산작용이 더 활발하다. 일단 열려 있어야 활발하겠죠? 그러니까 기공이 열려 있는 나가 더 증산작용이 활발하겠지. 구멍이 열려 있어야 증산작용을 할 수 있잖아. 맞니? 넘어가도 돼. 23번. 식물이 증산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이거 아까 했던 거네요. 그러면은 보기 바로 볼게요. 기억. 가와 나를 비교하면 증산작용이 잎에서 일어나는 거 알 수 있다. 맞아? 가는 이파리가 없고 난 이파리가 있고 나머지 조건은 다 똑같잖아요. 알 수 있겠네. 맞는 말. 니은. 바람이 미치는 영향 비교하고 싶으면 나머지는 다 똑같고 바람만 다른 걸로 골라야 됩니다. 그럼 뭐랑 뭐 골라야 되겠어? 나랑 달을 골라주면 되겠지. 맞는 말. 디귿. 햇빛이 식물의 증산작용에 미치는 영향. 햇빛의 영향을 보고 싶으면 햇빛 빼고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럼 뭐랑 뭐? 나랑 라 비교하면 되겠지. 다 맞는 말이네.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죠. 스펙트럼도 여러분 이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들이 많죠? 뭐 일단 뭐 확인하는 뭘 할 때 쓰는 거더라? 원소들을 구분할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뭐 어떤 미지의 물질 X라는 게 있으면 이 X라는 물질로 만들어낸 스펙트럼은 여러 가지 선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렇게 선을 그어진 스펙트럼을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부르죠? 선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제 그런 거 또 체크해 주시고요. 이때 이 스펙트럼의 특징은 여기 안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스펙트럼은 어때?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왜 이래? 아니요, 자꾸. 아니,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X라는 물질로 스펙트럼을 만들었을 때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체크를 하시려면 공통되는 선이 있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스펙트럼, 이 X라는 물질은 A가 들어있는 거 안 들어있는 거야? 들어있는 거죠. 반면에 B는요? 겹치는 선이 없잖아. 그래서 X는 A는 들어있지만 B는 안 들어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럼 X는 원소 몇 개 들어있는 거죠? 한 개. 또? 자, 사실 정확한 개수는 몰라요. 왜냐면 A만 들어있으면 A랑 똑같아야 되지. 그치? 근데 B는 안 들어있고 근데 A 말고 뭐가 더 들어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 X라는 물질에는 A 포함 플러스 추가로 미지의 원소가 몇 개 더 들어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최소 2가지 이렇게 봐주면 돼요. 뭐 2개인지 3개인지는 모르죠. 이것만 보고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우리 분자식이라는 친구 있죠? 분자들을 원소 기호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 뭐 쓰는 거였더라? 뭐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일단은 여기
여기 쬐끄맣게 들어가는 숫자는 뭐의 개수를 쓰는 거예요? 그치? 정확히는 분자 한 개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개수 쓰는 거죠? 그래서 1은 생략을 하는 거고, 그럼 물은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물 분자 1개 만드는 거구나. 여기 앞에 크게 써 있는 숫자는 뭐죠? 분자의 개수를 쓰는 거지. 그 분자 자체가 몇 개 있는 건지. 그래서 이 분자식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분자가 종류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자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을 거고,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원소 몇 개죠? 원소의 개수. 원소는 종류를 뜻하는 거니까 2종류잖아. 그럼 2개. 그다음에 원자의 개수도 알 수 있죠. 원자의 개수는 이때 여기서 분자 한 개당 원자 개수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원자 개수 말하는 건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 개당 원자의 개수는 3개, 전체 원자는 9개가 되는 거죠. 뭐 그 정도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거는 이걸로는 문자로는 우리가 진짜 몇 킬로인지 알 수 없는 거고, 또는 얘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모양, 크기 이런 것도 알아내기 힘들지.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보시면 이제 뭐 분자의 식도 맞는데 이 분자마다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방금 프린트 2개 드렸잖아.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징들도 한번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좀 정리할 겸 지금 프린트 잠깐 봐보세요. 분자 이용 보면 산소입니다. 여기 있는 건 우리가 중요한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질은 누구만 가죠? 분자들만, 원자는 성질이 없죠? 분자가 됐을 때만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소 분자, O2, 조연성, 다른 물질이 불타는 걸 도와주는 것 또는 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하니까 이런 성질은 산소 분자가 가진다. 물, 생명체 활동에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용매로서 다른 물질을 녹일 수 있는 거였지. 그래서 여기 녹는 애들이 뭐야? 뭐 염화나트륨 수용액, 뭐 묽은 염산, 묽은 염산 다른 말로 염화수소 수용액이라고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물질 녹여버리니까 그런 특징이 물 분자가 가지고 있다. 일산화탄소입니다. 여기서 불완전 연소인데요. 제대로 못 탔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거야. 이 우리 숯덩어리 있죠? 숯덩어리가 100% 탄소입니다. 그냥 올 탄소야, 수치. 근데 여기에 불을 태우면은 산소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연소가 이제 불이 붙으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이산화탄소가 나.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이산화탄소잖아. 그렇지? 근데 일산화탄소는요, 여기서 얘가 제대로 연소를 못해요. 우리 어차피 선행했으니까 이 앞에 이렇게 숫자 쓰는 거 알아요? 뭐지? 이거는 근데 이건 3학년 내용이니까 일단 대비두고, 산소랑 원래 결합되면 정상적이면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불타지 못해서 뭔가 좀 어정쩡하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거야. 이때 이 책에서 표시되어 있는 불완전 연소란 건 제대로 결합을 못했다는 뜻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때 생기는 게 일산화탄소고 독성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탄불 태우면 나와요. 연탄불 마시면 죽잖아. 독성이 매우 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이 공기보다 무거운 건 뭐 생각하면 돼? 이 풍선 불면 떨어지잖아. 왜?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반면에 헬륨은 위로 뜨잖아. 왜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이산화탄소를 승화시켜서 고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드라이 아이스가 됩니다.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를 고체로 만들어 놓은 거야. 메테인입니다. 천연가스. 이런 천연가스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메테인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LNG라고 불러요. 천연가스를. LPG, LNG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때 LNG가 액화 천연가스로 해서 리퀴드 내추럴 가스 해서 LNG거든요. 천연가스, 메테인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수소 분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질이 있으려면 분자여야 돼. 가장 가벼운 원소면서 미래 에너지요. 왜냐면 수소는 불이 폭발하잖아. 그 폭발력으로 엔진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질소입니다. 공기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질소예요. 78%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진 그럼 두 번째로 많은 거 뭘까? 산소가 두 번째로 많고요. 근데 이제 질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물질과 반응을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음식물 포장할 때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만약 음식을 산소로 포장해버리면 다 썩습니다. 바로 산소랑 결합해버려가지고 반응을 안 하는 질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암모니아, 화장실 냄새 나는 거 다 암모니아입니다. 사람 몸에서 암모니아가 나오거든요. 소변 안에. 그래가지고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아. 그러니까 소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색제나 또는 염색약 또는 비료 이런 거에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뭐 이런 말 나오면 암모니아 고르라는 소리예요. 염화수소,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염화수소를 물에 녹여놓은 거를 염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물을 좀 더 많이 넣으면은 희석이 될 거 아니야. 그게 묽은 염산이에요. 알겠지? 마지막 헬륨. 이런 애들, 헬륨 지금 봐봐. 근데 헬륨은 어때? 원자 하나만 딸랑 있네? 근데 분자네? 왜요? 이런 거를 1원자 분자라고 하죠. 왜? 헬륨은 그 자체로 이미 안정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정적인 상태가 돼야 성질이 같거든요. 지 혼자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성질이 띈다. 이때 성질은 뭐 공기 적은 양 존재하고 풍선 같은데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풍선 같은데 쓸 수 있다. 뭐 이런 특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도 여러분이 한번 뭐 전날쯤에 한 3번 정도 읽어보면 다 기억나지 않겠어? 그 정도로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어쨌든 이거 살짝 응용하면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여기서 이제 뭐 왼쪽에는 뭐 염화칼슘을 여기다 뿌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탄산나트륨 이렇게 뿌려요. 이러면은 이 가운데서 뭐가 생기죠? 무슨 앙금? 탄산칼슘이 어떻게 생기는 거지?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순간 얘는 칼슘 그리고 염화이온 이렇게 생길 거고 오른쪽에는 나트륨, 탄산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음이온들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음이온들은 플러스 쪽으로 가고 싶을 거고 양이온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겠죠. 그러면은 칼슘은 오른쪽, 탄산이 왼쪽 가면 가운데서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형성이 될 수 있겠죠. 살짝 변형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이런 거. 특히 여기서 이거 두 개 위치 바꾸면 앙금 생겨 안 생겨? 이제 염화칼슘을 오른쪽, 탄산나트륨 왼쪽에 넣으면 앙금 생겨 안 생겨? 이러면 안 생기죠? 왜? 여기서 칼슘 오른쪽 가면 사이드로 가는 거잖아. 그리고 탄산은 왼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만나지가 않으니까 앙금은 생성 안 되겠지. 이런 것까지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원소 확인할 수 있어? 뭐만 확인돼요? 금속만 되는데 금속도 다 되지도 않아. 금속 중에서도 몇 가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주 나오는 7가지 암기해줬어야 됐죠. 뭐뭐 있었더라? 나트륨 무슨 색? 칼슘은 주황색, 칼륨은 보라색, 구리 또 뭐 있었지? 근데 제가 몇 개 말했죠? 리튬 빨간색, 스티론튬 빨간색, 바리움도 있었죠? 황록색이라는 색깔인데 뭐 어쨌든 이런 게 나온다. 근데 금속만 확인할 수 있다. 금속 중에서도 일부만, 모든 금속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 니은 실험 방법 간단하다. 이거 그냥 약 찍어가지고 불에 집어넣기 하면 돼. 되게 간단한 실험입니다.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 둘 다 불꽃 반응하면 무슨 색? 둘 다 노란색이 나오겠죠. 왜? 여기서 염화이온, 염소랑 질산에 들어있는 질소, 산소는 금속이 아니잖아.
애초에 불꽃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트륨만 그 불꽃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노란색이니까 구분할 수 없죠. 넘어서 22번 한번 볼까? 이런 거를 잘해야 돼요. 정확한 암기가 돼 있어야 풀 수 있겠죠? 22번. 예. 이쪽으로? 1, 2, 3, 4, 5, 6, 7 다 적는 겁니다. 주관식으로. 정서가 저거라 진짜. 정서가. 저거라 진짜. 정서가 정서라. 기본이야, 기본. 아니, 원자핵 전화량을 정서가 나보다 원서 못하면 조용히 해. 뭐 어쨌든 지금 플러스 안 쓴 사람의 할머니야, 지금. 나보다 원서 못하면 조용히 해. 됐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거 좀 이것도 이런 것도 실수하면 안 돼. 이거 뭐죠? 이거랑 이거 구분할 수 있지? 네. 이거 뭐죠? 이거는 탄소, 산소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고요. 얘는 소분자면 세트잖아, 세트. 그러면 코발트.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 원소기호를 지금 쓰는 원소기호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죠? 코발트. 코발트라는 코발트라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그 배모식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지. 진짜. 베르셀리우스라는 학자가 배를 아니야. 집중하고 있나 한번 봤어요? 베르셀리우스. 그래서 오늘날 원소기호의 어원은 뭐 알파벳이 될 수도 있고 뭐 라틴어, 그리스어 아니면 학자 이름이 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합니다. 되게. 뭐 어쨌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쭉 이제 식물 파트인데 식물 파트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실험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문제도 진짜 자주 나오니까 옳은 거랑 알 수 있는 건 달라. 옳지만 알 수 없으면 틀린 겁니다. 만약에 알 수 있는 걸 골라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할 때 제가 뭐 하라 그랬죠? 앙금 문제 풀 때 절대 앙금을 못 만드는 친구들이 4종류가 있다. 그걸 아예 제거를 하고 풀라 그랬죠? X 쳐놓고 앙금 문제 풀 때는 그냥 X 쳐버려 얘네들은. 앙금 생성 안 하는 이온 4가지. 첫 번째 나트륨, 칼륨, 질산, 암모늄 이렇게 4개입니다.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앙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학교라서 안 배우는 거지. 근데 얘네 4개는 절대로 안 만드니까 이거 4개만 지워놓고 남은 것 중에 우리가 외운 거에 포함되는 게 있나?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맞지? 그러면은 몇 번이었죠? 51? 네. 51번. 자, 일단 A가 만약에 원자였을 때 갖는 전자 개수가 몇 개래요? A가 원자였을 때 전자 개수가 몇 개래? 그러면은 A의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몇이란 소리예요? 플러스 9지. A는 사실 플루오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플루오린화 이온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니? 기억. 양이온이 아니고 음이온이죠? 틀린 거고, 니은. 이 이온이 갖고 있는 전자, 이거 전자 몇 개야? 원래 9개였잖아, 이온이, 원자일 때. 근데 몇 개 추가된 거예요? 그럼 10개겠지. 그럼 니은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중성일 때보다 하나 많지, 전자가. 맞아. 그래서 디귿 맞는 거고요. 리을. 원자일 때, 중성일 때보다 그 원자핵의 전하량은 이온 되던 말든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원자핵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리을도 틀렸지. 맞아. 미음. 원자가 전자 한 개 얻어서 생긴 게 맞죠? 왜? 1-짜리니까. 괜찮니? 넘어가도 돼? 이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5번인데 이거는 이제 O2에는 없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만 나오는 내용이야. 이거 한번 해볼래? 맞출 수 있을까? 한번 맞춰볼래요? 정답은 4번 해주면 되겠죠? 우리 기억은 왜 틀렸어? 이게 산소는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맡아서 아는 게 아니고 불꽃을 대본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A. 공변세포에서 광합성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디귿. 우리가 호흡, 우리
그 광합성 하자마자 만든 포도당의 일부는 지가 쓰는 거잖아. 그게 호흡입니다. 호흡하고 남은 거는 기공으로 나가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57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당황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일단 당황하지 마봐. 일단 어때? 우리가 광합성을 결국에 지금 광합성량을 체크하는 거잖아. 그럼 광합성량을 조절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산화탄소 농도, 두 번째 온도, 세 번째 빛의 세기잖아.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는 똑같다고 써있죠? 그럼 빛의 세기와 온도를 맞추는 건데, 봅시다. 가만 보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빛의 세기 광합성량이 어때요? 많아지고 있죠, 일단은. 그 다음에 빛의 세기가 약할 때랑 셀 때 비교해봐. 같은 온도 10도 기준, 빛이 약할 때는 5, 강할 때는 18이잖아. 이거는 빛이 세면 광합성이 많아진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 표를 보고 우리가 광합성은 온도에도 영향을 받고 빛에도 영향을 받는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니은 빛이 셀 때입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이 증가하는 비율을 따져보려잖아.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얼마 안 걸려요. 한번 봐봐. 뭐 일단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광합성량이 증가하는데 마지막에 한번 꺾이네. 계속 늘어나진 않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온도가 커질 때. 이것도 얼마 커지지 한번 봐봐. 18에서 39가 얼마 커진 거예요? 21인가? 여기서는 26인가요? 그지? 여기서는 16? 16이지. 벌써 작아졌네. 이 증가 비율은 처음엔 살짝 늘어나는 듯 하다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14. 여기서 또 떨어졌고 여기서는 오히려 감소를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맞게 되려면 어때야 돼? 처음에 21 커졌잖아. 그 다음에 26, 그 다음에 30 몇, 그 다음에 40 몇 이런 식으로 가야 증가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증가 비율이 오히려 감소하다가 마지막에 꺾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모든 내용을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 어차피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일 거야.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천천히 자기가 아는 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당황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니은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디귿. 생장의 최대.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할 때 말하는 거겠죠? 맞지? 그럼 광합성 제일 많이 할 때 언제예요? 35도일 때, 빛이 셀 때.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괜찮니? 마지막 리을. 빛이 약할 때 온도 올라가는데 광합성량 거의 변화 없잖아. 그러니까 빛이 약할 때는 영향이 적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리을도 맞는 말 해서 4번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돼요? 네, 58번입니다. 가는 뭐야 지금? 햇빛이 놨대요. 햇빛이 놨으니까 여기서 뭐 했겠어? 광합성을 했겠지. 광합성을 했으니까 안에 뭐가 있다고 추측이 돼요 지금? 녹말이 있다고 추측이 되겠죠. 왜냐면 포도당이 생성되고 녹말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는 뭐 하는 거죠? 에탄올에 넣고 끓이고 있네. 뭘 죽이는 거예요? 엽록소를 제거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관찰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였죠. 마지막 다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리네요. 녹말이 청람색으로 변하니까 그걸 확인하는 결국에 광합성 결과물이 녹말이란 걸 확인하는 실험이 됩니다. 기억. 가는 광합성 산물을 만든다. 광합성 하고 있는 거잖아. 햇빛이 아래에 놨으니까. 맞는 말. 니은. 에탄올 물중탕을 녹말에 녹이려고 해? 엽록소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탈색시켜서 보기 편하게. 니은 틀린 거고요. 디귿. 디귿에서 엽록체가 청람색으로 바뀐다. 맞아? 청람색 왜 바뀌어요? 녹말이 있으면 변하는 거잖아. 근데 녹말이 어디 안에 있어? 엽록체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엽록체가 청람색으로 바뀌면 녹말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디귿은 맞겠죠? 마지막 리얼. 봐봐. 이런 게 중요해요. 이 실험 왜 했어? 광합성 필요한 거 알아보려고? 광합성 하고 나오는 게 뭔지 확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얼은 틀린 거지. 그럼 각각의 실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됐나?
또 궁금한 거 있는 사람?